이브닝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는 누굴까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김지훈 박사 출장으로 내일까지 진행을 맡게 된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입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하려니까 좀 무척 쑥스러운데요. 앞으로 8시까지 시사를 잘 모르는 저지만 청취자들을 대신해 궁금한 것만 쏙 캐내보겠습니다. 여의도 소식부터 해외 뉴스, 오늘 준비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버라이어티한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대도서관의 이브닝쇼 그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뉴스의 중심 여의도 1번지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서울타임즈 정상근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톤이 하이톤이시네요. 네. 네, 제가 인터넷 방송할 때는 말이 또 훨씬 빨라요. 빠르세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최대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이톤으로 딱 들어가니까 저도 몸에 힘이 쫙 들어가네요. 다행입니다. 네, 텐션 있게 하는 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또 방송 보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방송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평소에 또 방송 되게 다들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되게 잘하신다고 다들 들어서 오늘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여기서 돌고 있네요. 네. 자, 오늘 그러면은 뭐 인사 서로 다 나누셨고 오늘 첫 뉴스는 뭔가요? 네, 첫 뉴스는 먼저 속보 잠깐 전해드릴게요. 네. 독도 인근 해상에서 7명이 탑승한 소발 헬기의 추락사고 지금 발생 닷새째인 오늘도 수색당국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습니다. 아이고. 5분이 아직 못 돌아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외에 헬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 2점을 수거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다른 뉴스 뭐가 있나요? 네. 그 제가 가져온 첫 뉴스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 관심의 중심이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주목한 인물이죠. 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오늘 오전에 63빌딩 컨벤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논란을 해명했죠. 네, 저도 기사를 살짝 봤는데 좀 황당하던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뭐 자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입장 밝히고요. 내년 총선 출마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네. 현장에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의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 또 박 전 대장을 응원하기 위해 군복을 입거나 태극기를 든 사람들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뭐 삼천교육대 뭐 이런 발언이 나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뭐 논란의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기자회견을 보면서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지금 이 박찬주 전 대장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되는 게 이제 갑질 의혹, 공감병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감을 따라 뭐 골프공 주워와라 뭐 이거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려먹은 게 아니라 이 공감병 편제표상 임무 수행이다. 감 따오는 게 이제 임무였다. 아니 감 따오는 게 어떻게 임무가 되죠? 그러니까 뭐 취사병은 이제 총 대신 뭐 국자를 잡는 게 임무고 또 군악대는 뭐 나팔을 부는 게 임무고 그러니까 공감병은 내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는 게 임무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사실 뭐 취사병, 군악대 이 전시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시에서 다 임무가 있는 정식 병과인데 근데 이 대장의 개인 심부름을 하는 게 이 전시랑 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상관없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뭐 갑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령관이 병사에게 지시한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뭐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또 이제 자신의 배우자가 이 공감병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도 폭행, 뭐 감금죄 이런 걸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찬주 전 대장의 부인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성추행처럼 일방적인 피해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뭐 곤혹스럽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찬주 전 대장의 공간에서 이 박찬주 전 대장의 아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바비큐 파티를 열었거든요. 공간에서 그러니까 군용 공간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도와준 건가요? 이 일들을? 근데 이제 공감병들, 그러니까 갑질을 폭로한 공감병들은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군 업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지시를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의 해명은 함께 즐겼다. 공감병들과. 말이 안 되네요. 이게 저 같아도 못 즐길 것 같은데 저는.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 것 같아요. 공감병인데 내가 공감병인데 장군님 뭐 파티하는데 제가 같이 즐기고 이럴 군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사진도 있는데 뭐 공감병들 표정을 보면 웃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때야 당연히 웃고 있겠죠. 그럼요. 대장이 눈앞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 갑질 논란을 제기한 이 군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죠.
군 인권센터에 대해서는 이 병사를 이용해서 사령관을 모함하는 이 군의 위기 질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면서 군 인권센터 소장, 그러니까 임태훈 소장은 삼천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삼천교육대 발언이 나온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실감이 올라왔죠. 눈길이 가는 게 뭐냐면 임태훈 소장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임태훈 소장을 삼천교육대 보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만큼 계속 속에다 두고 있었던 거군요. 쌓아놨던 거죠. 와, 이 황교안 대표가 영입 1호로 정성을 들였던 분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 황 대표가 교감을 하고 기자회견을 한 건지 좀 궁금하네요. 뭐 알려진 것은 뭐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박찬주 대장이 뭐 자기가 하겠다라고 결심을 먹고 그냥 나와서 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기자회견문 내용을 뭐 정확하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뭐 사전에 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좀 알고 있었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뭐 막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로서는 뭐 계속해서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말리지 않았던 거 아닌가. 네. 저는 일반인으로서 굉장히 궁금한데 이분을 영입했을 때 뭐 황교안 대표가 좀 가질 수 있는 이득이 있나요? 그게 네, 저희도 뭐 일반인이긴 하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총선 전략이 뭐냐면 반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서 내년 총선에서 득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박찬주 전 대장을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안보를 좀 우리 한국당에서 내세우고 있다 이걸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천안 아니면 계룡에 출마하시겠다면서 내년 총선 출사표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입을 보류한 자유한국당 반응이 좀 궁금한데 영입을 보류했어요? 네, 그 이전에 원제 인재 영입 1호로 이제 영입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이제 좀 불거지니까 이게 좀 영입이 보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인재 영입 1호로 선정을 했다가 그 1호가 이제 영입이 안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이게 자신은 이 공관병 갑질 사태와 무관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지만 뭐 기자회견은 실패가 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런 기자회견을 보면서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다. 네,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해명이 좀 이상하게 나옴으로써 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뭐 이분은 50 시대에나 어울리는 분이지 삼천교육대회까지 나왔으니까요. 뭐 이 시대에는 뭐 부적절한 인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봤어요. 네, 근데 그 글이 또 삭제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신기하네요. 야, 그 민주당은 오늘 내년 총선 이끌 멤버들을 발표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년 총선거 준비를 위한 총선기획단 구성안을 의결하고요. 기획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았고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등 당 안팎의 인사 15명 구성이 됐습니다. 특이한 인물이 있나요? 특이한 인물이 있나요? 특이한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뭐 진보 성향 유튜버로 열심히 활동 중인 황유도 씨가 프로게이머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프로게이머 출신이고 사회운동도 하시고 지금 유튜브도 활동하고 계신 신기하네요. 뽑혀가지고 많은 관심 받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대도성아님께서도 영입제 이런 거 받으신 게 있죠? 아니, 저는 없습니다. 없나요? 빨간색 옷을 입고 오신 이유는? 저의 정체성을 좀 옷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이 질문은 꼭 해야겠다. 가끔 질문을 받거든요. 정치할 생각 있냐? 그런 질문을 받긴 하는데 저는 없다고 그러죠. 저는 왜냐면 가끔 사치를 부려야 되는 사람인데 국회의원이 되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사치를 못 부리는 거 아닙니까? 맨날 국밥 먹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이미지 정치. 저 욕심이 많아서. 그리고 뭐 장경태 청년위원장 그리고 뭐 정은혜 의원 등등해서 30대가 2명이 들어가 있고요. 20대 1명. 그 황희두 씨 2030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인선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은 내년 총선 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뭐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당내 의원들이 떨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진행되는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인원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그 하위 20% 계산 시 불출마자는 빼는 것을 추진하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폭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못한 사람들은 이제 공개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낙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쵸. 출마하기 어려워지죠. 하위 20% 이게 점수도 적어지기 때문에 네. 나중에 경선에서도 불리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네. 정상훈 기자님, 두 번째로 가져온 뉴스를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금 뉴욕에 있는데 그 뉴욕에서 이제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를요? 네, 저는 이제 베를린 마라톤 대회를 참가를 해가지고 풀코스를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완주를 했어요. 그때 3시간 46분 14초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번에 뉴욕 마라톤에 참가를 해서도 완주를 했고 기록이 3시간 59분 14초. 3시간이요? 네, 이 굉장히 빠른.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얘기가 안 나오겠네요. 그러니까요. 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습니까? 그냥 완주를 했다라는 얘기 외에는 별다른 소식은 들리지 않아서.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 지난 대선 때 이 대선 막판에 뚜벅이 유세를 했습니다. 맞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체력적인 문제가 없다는 걸 과시하면서 다녔고요.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작년에 안철수 전 의원이 이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참패한 다음에 뭐 이제 독일로 간다, 뭐 갔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한 사무실에서 포착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7층짜리 건물인데 도망가시듯 1분도 안 걸려서 그 비상 계단을 통해서 재빠른 속도로 막 뛰어가는 그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또 이런 식이군요. 저는 저 시사 라디오라서 어떤 식일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좀 농도 던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스타일로 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독일에서 미국으로 바로 가면서 한국엔 언제 들어오시나 궁금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 안철수 전 대표를 기다리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네요. 아마 제일 기다리실 분이 아마 유승민 의원이 아닐까 하는데 그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이제 12월에 탈당을 하겠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밝혀놨죠. 밝혀놔서 이제 뭐 본인만 나가서 이제 창당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안철수 전 의원도 이제 합류를 해서 좀 이렇게 판을 좀 키워놔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좀 그 묵묵부답이어가지고 좀 이렇다는 메시지가 없어가지고 좀 이 유승민 안철수가 함께하는 신당이 만들어질지 그 부분은 좀 굉장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안 전 대표가 지난달 달리기를 하면서 이 배운 것들이라고 해서 뭐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면서 배운 것들이라는 책도 내셨어요. 솔직히 제가 읽지 못했는데 기사로 나온 몇 구절이 인상 깊어서 좀 적어왔습니다. 지난 6년의 정치 오버페이스였다. 그리고 또 이제껏 해결사의 역할을 해온 나는 앞으로도 그 기질을 버리지 못할 것 같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건지 드러내는 문장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마라톤 하는 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풍경이나 자신이 느낀 것을 적은 거예요. 근데 정치를 다시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좀 녹아 있습니다. 쭉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를 리더에 비유하면서 정치 복귀를 은연중에 드러낸 부분이 있거든요. 페이스메이커를 통해 올바른 리더의 역할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충분히 더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 위해 자신의 속도를 기꺼이 늦추는 사람. 앞서 달리는 것 같지만 실제 역할은 다른 사람을 지원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올바른 리더가 아닐까. 우리 사회에는 이런 페이스메이커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하면서 뭔가 복귀의 여운을 남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통정보 듣고선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뉴스는 뭔가요? 좀 가슴 아픈 뉴스였는데 그 엊그제 오후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이 성북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숨져 있는 네 모녀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인데. 이 보수업체 관계자가 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이 수도를 잠그러 갔다가 좀 응답도 없고 또 냄새가 나서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현장에 4명이 같은 방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70대 어머님 그리고 40대 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에서 A4 용지 2장 분량의 자필 유서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고요. 아니 숨진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몰랐던 거예요? 네,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이 유서를 보면 그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그밖에 뭐 여러 가지가 좀 빼곡하게 적혔었다고 하는데 다만 구체적 동기와 관련해서는 좀 담기지 않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지역이 뭐 이렇게 뭐 빈곤층들이 많은 지역은 아닌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좀 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이들 가족에게 최근 좀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생활고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네. 또 그리고 공과금을 체납한 기록도 없었다고 하는데. 네, 뭐 아마 생활고 속에서도 이 공과금은 좀 계속 내면서 버텼던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들고 있는데 이 모친이 기초연금 그 수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초연금은 뭐 상당수 많은 이제 뭐 어르신들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네, 그 외에는 뭐 다른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네, 저 어렸을 때가 생각나네요. 저희 집도 굉장히 못 살았는데 네.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못했나 아니면은 안 받아줬나 약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네. 그때 굉장히 약간 집이 굉장히 힘들고 멘탈적으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이 관공서를 넘어서 이제 신청을 네.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된 서류를 가져가서 또 제출을 하고 네. 이 과정이 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제도가 좀 국민들 옆에 좀 가까이 느껴질 수 있도록 네. 좀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정우 기자님,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5년 전쯤에 있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이 네. 좀 떠오르는데 그렇습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 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지막에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죄송하다고 하는 게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죠. 네. 그리고 뭐 지난 7월에는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이라고 네. 이 시대에 진짜 아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네. 네. 이분 월세, 뭐 전기요금 뭐 이런 걸 내지 못하고 통장 잔고도 다 비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참 안타깝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네. 이렇게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송파 세모녀도 그렇고 탈북 모자도 그렇고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좀 맥락에서 이게 뭐 제도는 있지만 네. 이게 뭐 스스로 뭐 그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내가 가난하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이걸 그러니까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쉽게 이 문턱을 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네. 일전에 이 탈북 모자 아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원래는 그 탈북을 한 이후에 뭐 관련돼서 이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가 결혼을 해서 또 중국으로 갔거든요. 또 중국에 있다가 다시 오니까 이게 또 다시 재수급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또 네. 가서 또 신청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이 또 복잡하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네,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진짜 무색해지는데요.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네. 동주민센터 줄여서 찻동 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줄였군요 또. 예, 네. 뭐 각 구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망한 이 70대 노모 김모 씨 이번에 사망한 70대 노모 김모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성북구 해당 집에 살았지만 네. 이사 온 당시에는 이미 70세를 넘었어요. 근데 성북구에서는 매년 딱 65세 그리고 70세가 된 사람에 대해서만 방문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왜냐? 이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네. 뭐 예산도 필요한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잘랐군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매년 있었다면 네. 아니면 매달 있었다면 한 달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이 일들 아니면 그 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당장 드는 생각이 이제 이웃들의 관심인 것 같아요. 요즘 네. 같은 시대는 특히나 또 이웃들끼리 서로 모르고 지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최소한 이게 주민들 제보로 좀 안타까운 상황을 막을 수도 있었지 않는가라고 네. 싶었는데 요즘 좀 그런 게 아니죠. 이번에 뭐 네모녀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사망한 지 좀 한 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이제 발견이 될 정도로 뭐 네. 이웃 간의 왕래가 좀 뜸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전에 이제 탈북모사 아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이웃 주민분들이 굉장히 좀 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좀 서로 얘기가 좀 있고 우리가 좀 알았더라면 그 하다못해 좀 그냥 밥이라도 같이 좀 나눴을 텐데 좀 이 점이 좀 너무 아쉽다라고 좀 얘기를 하셨던 부분도 있고 네. 어쨌든 뭐 본인 근처에 있는 이웃이 그렇게 좀 사망을 한 것에 대해서 뭐 이웃 주민들도 같이 충격을 받고 또 후회도 좀 하고 좀 마음도 아파하고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뉴스 전하기 전에 약간 분위기도 좀 바꿀 겸 네. 댓글 잠깐 볼까요? 꼬냥스님, 뭐야 대도님이 시사 프로에 하셨습니다. 제가 그죠 이틀간 네. 박사님께서 약간 출장 가시느라 네. 제가 오늘이랑 내일만 특별히 맡게 됐습니다. 좀 부족하겠지만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다고 하면 박사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사님 안 박사님이 오면 박사님 좋은 거죠.
네, 네, 러블리지님께서도 순간 당황스러웠네요. 이번 주 지윤 DJ님 휴가이신가요? 네, 잠깐 이제 출장 가셨습니다. 이틀간. 네, 코코찡님 진행 엄청 깔끔하고 멋집니다. 채팅 보이는 건가요? 네, 보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꾸러기님, 우리 대도님은 중도입니다.라고 말하죠. 대도 중도. 저의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네, 중도라고 확실하게 해주셨네요. 네, 중도대도. 네, 그렇습니다. 중도대도입니다. 저희들에 대한 댓글 없나요? 아직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골라달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네. 박정우 기자님, 마지막으로 가져온 뉴스는 뭔가요? 네, 보건복지부가 음주 미화를 막기 위해서 네. 술병 등의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주 정책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안 붙인다는 거네요. 이런다고 술을 안 마실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술을 마실 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로 할까 정도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참 좋아하는데 네. 저는 이 소주병에 여성 연예인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랬어요? 거짓말. 진짜. 그러니까 누가 광고 모델을 하는 건 알았는데 네. 소주병에도 이 여성 연예인 사진이 붙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양주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소주를 그냥 까고 그냥 마시잖아요. 잔에 따라서. 맞아요. 굳이 이제 소주병을 볼 일은 별로 없으니까. 네. 근데 사실 업계에서도 뭐 그럴 리가 없다라는 좀 분위기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 소주에 부착된 뭐 연예인 사진이 뭐 음주를 미화한다, 뭐 이런 주장 자체가 좀 다소 억지가 있다. 그리고 실제 뭐 규정을 변경해서 뭐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거기서 빼더라도 뭐 매출 변화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뭐 그냥 뭐 빼면 되는 건가라고 싶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이 주류업계에서는 이 처음 브랜드를 만들 때 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 뭐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이게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붙여서 판매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도 사진 안 붙이는데 왜 우리만 붙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 연예인 사진을 우연히 붙였다가 그게 좀 대박이 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하나의 시류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마케팅을 그냥 그런 걸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원래 이 소주 광고는 이제 남성 연예인들이 주로 하다가 여성 연예인으로 좀 바뀌면서 이 매출이 또 급신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거랑 같이 또 소주의 도수가 좀 낮춰지기도 했고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문자가 하나 왔네요. 솔302님께서 긴급복지 이야기만 하지 말고 번호 홍보도 해주세요. 129입니다. 129번. 129번으로 하면 이제 긴급복지 이제 전화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129로 바로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감사합니다. 솔302님 고맙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TBS FM으로 오시면 시사 프로그램 초보 MC 저 대도서관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유튜브 채널도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나눌까요? 벌써 끝인가요? 네, 이거 뭐 어떻게 이게 시사 프로그램은 항상 이렇게 좀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뒤에 게스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쉬워서요. 빨리 나가줘야. 그래서 저 언제 내보내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는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사실 두 분을. 그럼 뭐 방송 중에 그냥 나갈까요? 계속 계셔도 됩니다. 뭐. 알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밖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뵈서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해외 핫한 뉴스를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같이 열리거든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그래서 한국, 일본의 정상들도 참석을 하게 된 건데 시작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이렇게 좀 환담을 나누잖아요.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막 이렇게 문 대통령도 다른 정상들하고 환담을 나누는데 그러다가 아베 총리가 들어오는 걸 문 대통령이 본 거죠. 그래서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서 이끌고 그 문 대통령이 앉아있던 소파가 있었거든요. 그 옆자리에.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요. 그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자세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한일 정상이 정말 전혀 예상이 없었는데 8시 35분부터 11분 동안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만 회담을 가진 거죠. 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조금 의사소통에 여러 단계가 있었던 거는 이게 깜짝 환담이잖아요. 갑자기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할 때 일본 통역이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랑 만날 생각은 뭐 별로 이렇게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낮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통역만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로 갔다가 영어로 갔다가 일본어로 갔다가 그래서 아니 3개국어로. 네, 그러니까 이제 11분 동안인데 이렇게 언어가 3개씩이나 이제 가게 되면 네. 많은 얘기를 나누기는 사실상 조금 어렵긴 하죠. 그렇죠. 그렇게 네. 했으면 시간이 진짜 많이 부족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전혀 양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없다. 다 이렇게 가기 전부터 약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11분이나 환담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냐.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한일 관계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양국 정상의 생각이 공통적으로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어떤 얘기가 오갔냐 다들 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 정상이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베 총리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노력해보자. 이런 답을 했다고 하고요. 어허.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또 모친상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전문을 보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조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오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 자, 두 정상이 만난 후 양국에서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보다는 일본 쪽에서 어떻게 발표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우리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었고요. 네. 일본 외무성이 이제 발표한 소식인데요.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한일 간 문제에 관한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NHK가 이제 해석을 내놨어요. 네. 아베 총리가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모두 해결됐다. 이게 일본의 입장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전달하면서 양국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릴 계기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11분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환담 시간을. 네. 일본 외무성은 약 10분. 이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요. 10분이나 11분이나? 뭔가 자존심이 있는지 네. 그 11분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줄여서. 근데 네. 저 얘기만 보면 네. 뭔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네요. 아직도 저쪽에서는 우린 해결했다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안 됐다잖아요. 네, 뭐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뭐 이렇게 네. 조의 뭐에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일왕이 얼마 전에 즉위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하는 뭐 이런 좀 약간 훈훈한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네. 그래도 안 만난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 전날 만찬이 있었는데 만찬장에서 이제 각국 정상과 부인들이 함께 사진을 찍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옆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한일 정상이.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이제 반갑게 웃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 사진 찍을 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다가 싸울 순 아닌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얼마 만나겠는가 오고 가다가 그냥 스치겠지 이 정도 아니겠느냐 했는데 11분이나 그래도 문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이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양국이 좀 개선을 해보자 이런 취지를 그래도 전 세계에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트럼프 탄핵 찬성이 49%, 반대가 46%. 한 달 사이에 찬반 역전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그럼 뭐 탄핵 가는 건가요? 일단은 여론조사인데요. 네. 미국 NBC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딱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 이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느냐 이걸 물어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49%는 찬성, 네. 46%는 반대. 근데 한 달 전에 했던 조사는 찬성이 43, 반대가 49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많아진 셈이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거의 오차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아무튼 추세가 약간의 반전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좀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중요한 건 여기서만 발표한 게 아니라 다른 두 곳에서도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거기도 다 찬성이 이번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앞서는 것으로 약간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서도 재선 자신감을 내비치고 네.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일단 왜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게 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주요 주자들과의 가상 대결을 또 해봤거든요. 아.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나 뭐 이런 걸 다 해봤는데 네.
어떤 주자랑 붙어도 10%포인트 가까운 격차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재선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뭘까? 그러니까요. 자신감의 근거는 뭘까? 이게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근거가 있습니다. 네. 경합주에서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는 얘기를 경합주. 설명을 한 건데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체 득표수를 따져서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되게 신기하게 하잖아요. 간접 선거잖아요. 네. 주별로 이제 선거인단이 할당이 돼 있는데 그 주에서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다 가져갑니다. 아, 그럼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합주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언제나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는 전통적으로 있고 민주당을 네. 지지하는 주가 전통적으로 있는데 네. 왔다 갔다 하는 주가 있거든요.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 여기가 이제 관건인데 실제로 이번에도 이제 경합주에서 한번 탄핵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1일에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6개 주에서 탄핵 반대가 52, 찬성 44. 그래서 반대가 8%포인트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립주는 네. 이렇게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을 하긴 했지만 공화당 지지층은 변함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공화당 지지층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조사를 해보면 이게 이번에 86이었는데요.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수치가 평균 86%였답니다. 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79% 밑으로는 절대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지지자가 확실하니까 네. 자신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나는 집토끼만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요. 도쿄 마라톤 개최지 변경의 IOC 권한 논란이라고 네. 하는데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방사능 걱정도 많잖아요. 많았었죠. 네, 그 마라톤과 경보 경기를 삿포로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마라톤 경기가 언제 열리냐면 내년 여자분은 8월 3일, 남자분은 8월 9일에 열려요. 네, 여름에 엄청 더울 텐데. 도쿄에 가보셨나요? 도쿄는 훨씬 더워요. 훨씬 덥죠. 네. 습도까지 높으니까. 근데 거기서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서 있기도 힘든데. 그래서 요즘 뉴스가 나오는 게 네. 도쿄에서 마라톤 대회 같은 거 열 때 한 네. 새벽 3시? 그렇습니다. 이때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쿄도도 우리가 새벽에 열겠다. 새벽 네. 5시 반에 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 달 전에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자정에 여자 마라톤을 했어요. 자정에 12시, 거기도 밤 더우니까. 12시요? 그래도 30도가 넘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낮에는 못하니까 밤에 했는데도 네. 70명 중에 30명이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수 인권을 무시했다. 이런 비판이 너무 크게 인 거예요. 그래서 네. IOC가 안 되겠다. 그래서 도쿄올림픽 마라톤과 경보 개최지를 도쿄가 아니라 눈축제로 유명한 삿포로에서 열자. 삿포로는 여름에도 좀 시원하니까. 그렇습니다. 5, 6도가 더 낮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도쿄에서 반발할 것 같은데. 그 도쿄올림픽이냐 삿포로 올림픽이냐. 맞아요. 왜냐면 마라톤은 또 올림픽에 꽂히잖아요. 거기서 시상해서 월계관 씌워주고 네. 폐막식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삿포로에서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 차라리 올림픽을 반납해라. 뭐 지금 도쿄 네티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개최 도시랑 IOC가 맺은 계약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조직위와 IOC의 의견이 대립하면 조정위원회를 거치긴 하는데 최종 결정권이 IOC에게 있대요. 그래서 IOC가 일단 결정을 내리면 개최 도시는 따라야 된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도쿄 올림픽 조직위도 경기를 심야에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IOC가 그럼 어두워서 중계에 보이겠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앞으로 그럼 올림픽 개최에 관심 있는 도시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네. 그래서 이거는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게 아닌가. 모든 비용은 다 개최 도시가 되거든요. 네. 이게 재정적으로 악화돼도 IOC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요. 이러다가 실내 체육관에서 에어컨 틀어놓고선 한 200바퀴 돌기 막 이렇게 바뀔까 봐 걱정이네요. 네. 농담입니다. 자, 아무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앞두고 이 우길기 그러니까 이 네. 전봉기 사용도 우리로서는 정말 진짜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미국 교수가 우길기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고 영국 유력 일간지에 칼럼을 썼다고요? 가디언지에 쓴 건데요. 네. 일본 우길기를 IOC가 도쿄올림픽에서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남부연합기라고 인종차별과 극우의 상징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만약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개막식에서 흔든다고 생각하면 미국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이게 정치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일본이 자꾸 얘기를 하지만 지금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 이 국가들로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빨리 IOC가 결정을 내려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빨리 결정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내일까지는 제가 진행합니다. 네. 캐스터님과는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시간 남으니까 어차피 문자 좀 읽어드릴까요? 네, 그래도 될까요?
한재강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시사 라디오가 또 처음이라서 제가 좀 진행에 약간 좀 미숙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재광님, 일본의 사과와 과거사에 대한 사죄 없이는 일본 불매를 멈추면 안 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2501님, 대도님 반갑네요. 시골 아줌마입니다. 프로가 상큼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고칼로리님, 대도님 전에 100분 토론 때 토론 잘하시던데 이제 시사 프로까지 진출하셨군요. 와우 하셨는데 저번에 제가 정관영 선생님 프로그램을 잠깐 한 일주일 정도 맡았던 경험이 있어요. 오늘도 약간 이틀 정도 이제 맡는 거고요. 이게 한 땜빵 전문입니다. 불러주십시오. 크리스 최님, 대도 씨가 시사 프로 진행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에 TBS FM 채널로 오시면 시사 프로그램 저 초보 MC, 저 대도서관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